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실버 버튼 특집 주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실버 버튼 이 실버 버튼을 있게 만든 오늘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분입니다. 저희 구독자 10만 명 돌파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죠. 최근 김건희 씨 의혹 관련 실명 인터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성희롱 신고 등 단독 보도는 아주 그냥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모시고 관련 이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지금 본인이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네, 토마토 그 10만 구독자 돌파 실버 버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뉴스 토마토가 더 힘 있는 매체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또 축하 인사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받게 된 데는 우리 강진구 기자가 정말 역할을 크게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강진구 기자 모시고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지금 조회수가 63만인가 나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하세요. 물론 뭐 열린공감이야 워낙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별로 안 하시겠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최고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이 허경영 씨인가? 또 하여튼 몇 분 있어요. 네. 예, 근데 하여튼간 강진구가 최고입니다. 자, 한번 진행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감사 말씀드리고 또 그 강진구 기자에게 또 열렬히 호응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자, 열린공감TV에서는요, 지난 13일 권성동 의원의 성희롱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측에서 열린공감TV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랬는데요. 어떻게 가만 안 두던가요? 어떻던가요? 지금 저희 첫 방송 보도 이후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시사를 그리고 했죠. 예. 저희는 이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적인 대응 고소고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하게 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진상을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이 규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 뭐 지금 첫 보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권 의원 측에서 뭐 그 고소 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한다고 으름장은 놨는데 사실은 실제 행동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시는군요. 네네. 이게 고소 고발 들어가 줘야지 CCTV도 아주 그냥 딱 분명하게 열람해서 딱 네. 보고 이런저런 증언들도 확인하고 녹취록도 보고 그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걸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강릉에. 네. 열린공감TV의 취재를 보고서. 그래서 가서 112 신고가 맞았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했는데 정말 있었다면서요. 112 신고는 애당초 저희가 첫 보도할 때부터 기초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하고서 보도를 하신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강릉권에서 워낙 큰 사건이고 경찰 네네. 차가 뭐 2대 그다음에 경찰관이 12명 정도 출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제보가 오게 됐습니다만 그 제보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가 취재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일단 112 신고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날 보도하는 첫날 112 신고가 들어간 사실은 직접 전화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나는 그냥 부부가 있길래 미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고 그 부부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인사해달라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그냥 사진 찍고 끝낸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CCTV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열린공감TV에서.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CCTV에는 목소리는 안 나오죠? 네, 목소리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네, 저것은 그 손님 피해자 일행이 이제 네. 그 때때로 그 주점에 식당에? 지금 입장하는 식당에 주점에 이제 주점에.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깜빡깜빡 들어오는 게 뭐야? 권성동 의원 차인가 봐요, 저 차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날 주간에 있었던 행사에 네. 파카를 입고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20분 동일하게 만에 뭐 사진 찍고 끝냈다는 그 행사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 있었던 그 춘천에서 다음날 있었던 행사고요. 네. 요 날은 이제 강릉에서 주간에 행사가 있었고
그 주간 행사 때 입고 있던 파카 복장을 그대로 한 채 권성동 의원이 이 주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CCTV 저 빨강색 화살표 있는 데가 그 건가 봐요. 예. 그럼 윤석열 후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먼저 주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 예. 권성동 의원과 그 윤석열 후보자는 그 나중에 후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이제 화면은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여기 일행이 들어갔다가 한 3분 정도 그 안에 그 있었던 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지금 밖으로 나온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순서가 이렇네요. 손님들이 먼저 들어갔고 네. 조금 있다가 권성동 의원이 이제 때때로에 들어갔고 네. 권성동 의원이 나왔어요. 금방 있다가. 네. 그런 다음에 윤석열 후보 일행이 또 때때로에 들어갔고 네. 그러다가도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들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다시 권성동 의원이 다시 재입장한다는 겁니다. 네. 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최소한 4군데 그리고 다시 취재한 결과는 한 5군데 정도까지도 그리고- 의심이 되는데 네. 그 수행 기자들이 여러 곳에 저 강릉 포남동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4군데 혹은 5군데 정도의 주점에 나눠서 있었고 후보자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그랬군요. 주점들을. 예. 그래서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네. 되는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때때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피해자 부부가 다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때. 네. 자, 피해자 부부가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한 20분? 20분 정도 있다가 권성동 의원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 112 신고가 돼요. 네네. 이건 뭐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부부가 같이 있었던 시간은 한 3분 정도. 3분밖에 안 돼요. 3분 정도였고 아마 권성동 의원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고 네. 그래서 아마 피해자 그 부부 일행이 권성동 의원과 함께 그 셀카 같은 것도 좀 찍고 네네. 굉장히 호감을 표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 주장으로는 그 미인 그리고 결혼 잘했다라고 하는 덕담을 건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간 이후에 곧바로. 피해자 부부 일행들이 서로 얘기를 이제 맞춰보는 과정에서 아마도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남편이. 권성동 의원이 나간 다음에. 네, 그래서 그 피해자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신고를. 조금 격분을 해서 네. 주점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차 2대가 출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도 경찰차가 또 들어왔는데,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내부를 정리하고 뭔가 수사를 하더니 경찰은 철수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제공한 풀 영상입니다. 강릉주점 관련된. 네. 자, 이 영상은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 영상은 사실은 저희 열린공감 TV가 보도하기 전에 여러 방송사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그 때때로 주점 바로 옆쪽에 있었던 그 상점의 CCTV거든요. 그래서 그 CCTV는 저희 말고도 여러 언론사에서 그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풀 영상을 다 확보하기보다는 이제 그 112 신고가 들어갔던 그 시간 중심으로 앞뒤로 한 몇 분 정도만 영상을 이제 그 다시 이렇게 그 CCTV를 가격 업소에서 틀어놓고 그걸 이렇게 재촬영하는 형식으로 방영을 했었고요.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그 풀 영상을 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 112 신고 출동하기 한 3시간, 4시간 전서부터 전 과정들을 저희 쪽 한번 모니터링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영상 속에 보면은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그게 CCTV 시간 더하기 1시간으로 이렇게 아마 시간이 조금 늦게 설정이 네, 됐나 봐요.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CCTV에는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좀 늦은 시각으로 표시가.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뭐 방역수칙도 좀 위반한 것 같고 네. 선거법도 위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선거법 방역수칙은 내 그럴 것 같은데 네. 선거법은 왜 위반이에요?
선거법 부분은 그 당시 4군데나 이제 5군데의 주점에 그 수행 기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술값을 기자들 또는 기자들이 직접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때때로 주점 문제가 되는 저 때때로 주점에 있는 주인으로부터 확보한 얘기는 일행들이 빠져나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좀 허름한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 급하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 증언을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허름한 복장을 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 급하게 카드를 결제했다. 네, 그래서 그 허름한 복장을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자를 수행하는 당직자인지 권성동 의원의 관계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기자들이 식사한 것을 기자들 스스로 결제를 하지 않고 제3자가 결제를 네. 한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알겠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 밤 11시부터 진행된 술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기자 6명 등 모두 10명 이상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다. 또 술값을 누가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인 공직선거법 121조 1항 혹은 115조 이런 것 등에 위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뭐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3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다 이런 거죠. 네, 기자 6명은 때때로 주점에만 있었던 숫자고요. 한 4군데, 5군데 정도 식당에 있었던 기자들 숫자까지 다 합쳐야 포함하면 되겠네요.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럼 100만 원 넘겠네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도 정확한 기자의 참석했던 숫자가 지금 드러난 것은 드러난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때때로 말고 그 나머지 4군데나 5군데 되는 그 주점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대에 윤석열 후보나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 갔는지만 한번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계산이 얼마가 됐느냐 이것만 계산하면 다 나오겠네요. 저희가 계속 취재 중이긴 합니다만 때때로 외에도 다른 최소한 그 한 곳 이상의 업소에서 역시 또 제3자가 기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제3자가 결제한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나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추후 보도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에서 말하는 거군요. 우리는 좀 나중에 말해주는 거군요. 좋습니다. 뭐 우리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참 이렇게 서럽습니다. 우리가 좀. 자, 일각에서는요. 권 의원이 사실은 강릉에서 본인 지역구잖아요.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이번에도 경찰이 사실 제대로 대답 안 해주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갔을 때도 좀 회피하기 급급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취재했을 때 112 신고가 들어간 사실들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 일주일까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권성동 의원이 공식적으로 자신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사실에서 경찰이 그 112 신고에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는지 부분들을 조차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는 그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공인이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피해자는 일단 보호받을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그 피해자가 그 권성동 의원을 무고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그 112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을 모욕 부분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일 거고요. 근데 최소한 112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은 그냥 미인이다 그리고 결혼 잘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덕담을 걷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나 미인이다라고만 말했으면은 그러니까 드러난 녹취록에 드러난 말이 나 미인이다라는 말만 했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건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게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기본 취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강릉 주변에서는 뭐 찾아보기 힘든 미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그 흔히 유흥주점에 가서 그 접대 여성들한테 날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라면서요. 멘트 중에 일반적인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을 당사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자신을 그런 유흥주점에 접수하는 접대 여성들을 대하는 말투인 걸로 그렇게 들어요.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 뒤에 안딸이 잘 걸었네나 뿐만 아니고 네. 어떠한 취지로 미인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도 그 내용 구체적인 표현 수위에 따라서는 성희롱 다분히 당사자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요 결국 녹취록을 공개한 게 가장 핵심적인 네. 거겠네요. 그러면은 빨리 고소고발 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근데 아마 안 네. 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좀 후문으로 듣기로는 네. 그 부부가 네. 처음에 뭐 이렇게 고소했다가 남편이 나중에는 조금 약간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부부 싸움하면서 경찰을 또 불렀다는 거예요. 부부 네. 싸움을 왜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당사자의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 부부가 최초 신고하고 난 이후에 이게 사건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부부간에 약간의 약간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견해차이가 있었군요. 네. 이견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상황들은 당 피해자 부부들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피해자 부부들이 이 모욕적인 언사,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고 불쾌했다는 것까지는 다 둘이 동의하는데 그 네. 이후 처리 방법을 가지고서 남편하고 부인이 좀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네.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최근에 권성동 의원하고 통화하신 사실 있지 않아요? 권성동 의원하고 유감스럽게도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고요. 권성동 의원 본인, 그다음에 그 여의도 국회 사무실, 그다음에 강릉의 그 지역구 사무실에 누차 전화를 걸었습니다마는 네. 직접 본인과 통화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강릉 지역구 사무실 직원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은 자기는 내용을 모른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론권을 좀 주자는 의미에서 취재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내용 모른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에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반영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열린공감 TV에서 일명 뭐 줄리 이렇게 네네. 불리우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안혜욱 전 태권도 협회 초등 태권도 협회장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이분하고 지난번에 실명 인터뷰를 단독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 보도 경위를 간단하게 잠깐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라마다 르네상서 줄리를 봤다고 하는 목격자는 총 7명이고요. 7명이나 돼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7명이고 그 중에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놓고 최초로 네. 줄리의 존재를 증언하셨던 분이 이제 이쪽 인천 부천 일대에서 이제 사채업을 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사채업 하시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 말미에 나도 그 용기를 내서 그 증언을 했고 그 볼케이노에서 줄리를 아는 사람이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거로 난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요 인터뷰를 보시고 안혜욱 회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요 때가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때가 제가 대학원 다니던 때예요. 네. 93년도 4년도 요 때잖아요. 네. 네. 그때가 우리가 한창 좀 대학생들이 여대생으로 여대생들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몰래바이트 비슷하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좀 다니면서 네. 뭐 이렇게 고가의 그런 브랜드 가방도 사고 뭐 이런 다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던 때라서 예, 예. 정식으로 그런 데에서 뭐 정말 취직해서 다닌다기보다는 좀 간헐적으로 파트타임 방식으로 좀 다닌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뭐 네네. 이분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문제는 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혜욱 씨도 연세가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때 네. 한두 번 정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안혜욱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일단 저희 방송에 나온 내용 그대로고요. 추가로 안혜욱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한 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 지금 고소 고발 방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그날 그 현장에서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줄리로 불리는 여성 김 교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공개를 하기는 왜냐하면 또 거기에 또 다른 그렇죠.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나 이쪽 부인하는 쪽에서는 30년 전인가요? 지금 20몇 년 전에 네. 저녁에 한번 잠깐 보는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네. 그다음에 그 동안에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특히나 그 네. 옛날 얼굴 한번 잠깐 본 거 가지고서 지금 그거를 입증한다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데 저희 지금 강 기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예. 언론에 이제 잘못 보도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80 넘은 어리숙한 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안혜욱 회장님은 4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4시고요. 아직 여든이 안 되셨네요. 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 신라의 국가 기원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역사를 연구하는 또 사학도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나이도 잘못됐고 그 안혜욱 그 전 회장님을 그냥 어리숙한 노인에 그 비교했던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은 뭐 상대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은 그거죠. 도대체가 줄리든 주얼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결혼하기 전이고 본인이 네. 뭐 그런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네. 현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왜 열린공감TV는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을 자꾸 추구하느냐 네. 이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흔히 줄리라고 불리는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활동을 의 전모를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 나온 오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줄리로 활동을 하면서 뭐 단순히 등록금 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줄리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는 사실은 사생활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 부분들을 언론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언론 권역의 남용이고 사생활에 대한 그렇죠. 침해라고 비판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김건희 씨의 경우는 그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줄리를 통해서 그 권력층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을 맺은 권력층을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쌓은 권력층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봐도 어쨌든 김건희 씨는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법들을 알게 됐고 그것이 지금 현재 검찰 권력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 권력까지 지금 넘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사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로 검증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생활 차원이 넘어서서 그걸 매개로 해서 수많은 특혜 그리고 수많은 불법 뭐 네.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현재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거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분이 그래서 검사들하고 인맥을 맺어왔다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리플레이 증후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패턴이 상당히 아주 일관적이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예, 저희가 김건희 씨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 동기들부터 시작해서 라마다 르네상스 줄리를 봤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 교수로 불리던 김건희 씨를 봤다고 하여튼 김건희 씨의 한 20년, 30년 가까운 그 과거 활동들을 저희가 취재한 결과 네. 김건희 씨는 본인이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본인의 미래상들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기보다는 뭔가 편법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려고 그걸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치 성취한 것처럼 본인의 이력을 포장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단국대에 입시를 받다가 실패를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심지어 최은순 씨 부모들한테까지도 본인이 단국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국대 그런 입학식까지 부모들 데리고 참석까지 하고 하숙집까지 얻고 이럴 정도로 김건희 씨에게는 뭔가 이력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하는 거짓말하는 게 것들은 일상이다. 좀 대단히 익숙한 뭐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내용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여쭤보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열린공감TV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다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주진우 변호사, 네. 이 주진우 변호사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에서는 함구령을 내렸어요. 박강원 의원이. 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진우 변호사가 이것던 정치 공작서를 잡고 환기를 시키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아들의 상습 도박 의혹 부분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정치 공학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주진우 변호사의 발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힘들게 성취했었던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음습한 정치 공작이 여전히 지금도 횡행해지고 있고 네. 민간 사찰이라고 하는 의혹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좀 융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이 주진우 변호사 간의 네. 모종의 그런 역할 분담 내지는 공모하여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인가요? 네, 네, 네. 이 단체에서 그래서 어제 주진우 전 검사, 주진우 변호사하고 조선일보 기자 2명, 네. 또 성명불상자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좀 고발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네. 사찰 논란과 관련해 갖고 네. 이게 바로 윤석열 캠프에서 하는 공작의 실체입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주진우 변호사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목격했었던 주진우 변호사가 통화했던 상대방이 네, 조선일보 기자인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주진우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네. 아들의 상습 도박뿐만 아니고 다수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아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 게임 게임 사이트에서 이 댓글 내용들을 확인을 한 것, 그리고 이메일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소유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는 입수가 불가능한 제보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러나 저희 이 언론기관 취재 기자가 또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진상은 다시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네. 예, 뭐 고발은 좀 의미 있게 지켜보긴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우리 열린공감TV를 공장 유튜브라고 비난하고 있다는데 아세요? 예, 지금은 뭐 이제 네. 그 김윤 위원장도 저희 열린공감TV가 어떻게 최초에 이 제보를 입수하게 됐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실 테니까 본인이 아마 저희를 공장 유튜버라고 얘기한 오해는 충분히 이제는 뭐 씻어졌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서부터는 저희 열린공감TV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발언들은 하지 않을 거로.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음에 정말 제대로 다시 또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